자, 우리 수업하도록 할게요. 그 공지사항에 보니까 그 이코노미스트즈의 프리코노믹스인가 요 저자분 얘기 뭐 비슷한 게 실려 있어가지고 그냥 올려놨는데 링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죠. 자, 우리 탄력성 파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성, 자 38페이지 그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뭐 39페이지 이렇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뭐 앞에 볼까요? 탄력성 그 개념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보면은 X의 가격이 있고 Y의 가격이 있고 소득, 인컴 해서 I라고 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변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요. 이제 변화하는 정도를, 민감한 정도를 보기 위해서 탄력성이라 이름을 짓게 됐고요. 수요는 지금 당연히 수요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그냥 빼고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대체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크로스 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그런 것들 볼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당연히 소득 탄력성 이렇게 충격 주는 거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풀네임을 쓰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가격 탄력성 먼저 살펴보면 가격이 변했을 때 당연히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얼마나 줄어드느냐, 우리의 관심사는 방향보다는 얼마나라는 정도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변화율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분모에는 가격의 변화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델타끼리 이렇게 같이 묶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꿔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X제 가격과 X제 소비량이니까 요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네,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면 요게 약간 기울기랑 관련돼 있죠. 근데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의 역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보시면 37페이지에 단순한 기울기랑만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 위치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 있고요. 맨 밑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 봤고요. 자, 38페이지 요거를 퍼센트지로 그렇게 나타낸 거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그거 중간에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격 탄력성과 가격의 민감도 해가지고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네모 한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 정도를 나타내 가지고요, 보통 요게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요, 우선 첫 번째는 1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1 하면요, 절대값을 쓰여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제거한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 쓰여서 마이너스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기준이 된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가 1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요 위에,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량이 더 민감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는 비탄력적이다, 비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력적이 비탄력적이다 못해서 아예 제로가 돼버리면 이거 가격이 비싸지거나 싸지거나 해도 전혀 소비량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소비량이 수요량이 아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어 이렇게요. 가격이 싸든 비싸든 나는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3끼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델타 Q가 제로가 되겠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델타 QX가 빵이 돼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빵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비탄력적이다 못해서 완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아니면 가격이 조금만 1원만 변해도, 아니면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뭐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거래 비용이 없다 그러면, 수수료가 없으면 1%라도 아니면 0.001%라도 높은 대로 돈이 쏠린단 말이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게 저기 굉장히 민감한 수준까지 가서 이게 무한대로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측정할 때 나타내는 기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점띵 첫 번째 거기 한번 보시면 38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그럼 가격에 민감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하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뭔가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소비량이 확 주는 건데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은 경우에 딴 걸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다. 사과 이런 것들은 사과 가격이 비싸지면은 뭐 사과를 대체할 만한 과일, 비슷한 과일이 뭐 있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면 난 상관없다. 배라든가 뭐 다른 거, 포도 등등등 이렇게 되면 탄력성이 크겠죠. 아니면 콜라 같은 탄산음료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이 있으니까 뭐 환타 사이다 가격 탄력성이 크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개념만 봤지만 실제 현실에서 마케팅하거나 뭐 할 때는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체크해 가지고 얼마나 민감한지 뭐 뒤에도 얘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측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실의 정책의 마케팅 전략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덜 민감한, 이거는 수요량의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요 뜻이죠. 말이 이제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데 가격에 둔감하다, 요거는 민감하다, 그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학점 변화도 영향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학점이 생각했는 뾰족한 학점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학점을 받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됐을 때 민감한 친구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막 하고 막 할 수 있고, 둔감한 친구는 학점이 나왔군, 뭐 그냥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지. 졸업은 할 수 있군, F는 아니군,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사람들 상대할 때 뭐 가는 말이 고와야 뭐 오는 말이 어떻게 되나 뭐 얘기하면 가는 말이 고운데 쌍욕이 와, 뭐 이렇진 않겠지. 이제 그나마 좋은 말이 올 텐데 얼마나 좋은 말이 올까? 뭐 이런 거. 내가 남한테 먼저 대하면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거. 이것도 다 탄력성이지. 그러니까 탄력성이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런 잣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페이지 거기 가볼게요. 자, 그 선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줄에 서커스에서 어린아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파는 거,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가격에 어떻습니까? 좀 둔감하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둔감한 학교 축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뭐 글쎄 저는 잠깐 고민했어. 올라오다가 아니 축제인가? 벌써 축제인가? 약간 하면서 저게 보니까 잠잠해졌네 소리가. 근데 예전에는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는데 밖에서 막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은 뭐 저만 소리 지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수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일찍 끝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영향을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옛날에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축제는
아니 그냥 여기 뭐 금잔디 축제면 그거 하면서 나는 그냥 근처에서 치맥을 먹어도 되고 다른 대안이 많죠. 난 그거랑 상관없어. 도서관 가서 공부할래. 대체할 만한 게 되게 많으면 뭐 그냥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공연 같은 거 중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공연 그런 거 어떤 게 있냐면 아세요? 뽀로로가 기억이 나요. 뽀로로. 아니 애기 데리고 뽀로로를 보러 갔었는데 애기들 가격은요. 뭐 거의 공짜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아기들 가격은 애기한테는 그냥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제 기억에 근데 엄마나 아빠 같은 어른들의 가격은 뭐 10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기는 뽀로로에 엄청 뽀통령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딱 이렇게 보러 갔는데 뭐야 가격이 이렇게 돼 있잖아. 애기야 너 혼자 보러 가렴. 이럴 수 없잖아. 4살 5살 뭐 이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엄마가 가면 이거 뭐야 가격에 둔감한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2명이 가면 20만 원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엄마 아빠 가면 이거 뭐야 이거 가는데 20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애기 혼자 보내긴 그렇고 아빠인 저는 그냥 밖에서 보고 밖에서 이렇게 뭐 TV가 있더라고. 엄마만 가서 뽀로로 공연 보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밖에서 뭐 하나 봤더니 뽀로로가 그냥 탈쓰고 춤추고 이러다 그냥 끝나더라고. 애들인데 이거를 뭐 한 2시간 공연할 수도 없잖아. 그럼 애들 지쳐서 다 쓰러져. 그러니까 한 30분 하는데 뭐 그러고 춤 몇 번 추고 이제 뽀로로 뽀통령님께서 이제 애들 사이로 한번 돌아다니고 악수 한번 하고 애들은 이제 뽀로로 한번 만지면 그게 이제 영광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 갑자기 보니까 부모를 대상으로 파는 마케팅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성인 강의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 필요 없어 안 드는데 애들 강의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은 막 왠지 안 하면 유치원 이것도 왠지 안 하면 이게 돈은 어차피 엄마가 내는 거니까 가격이 되게 비탄력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올려도 일부 사람들은 소비가 줄긴 하겠지만 크게 줄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가격에 둔감하니까 그런 경우는 가격을 고가에 받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의 탄력성도 수요 공급 같이 들어가 있는데 생산량을 가격에 올렸을 때 쉽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장 거기 보면은 게임 제작자가 DVD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등등등. 그런 경우는 이제 탄력성이 좀 크고 탄력성이 낮은 시장은 가격에 되게 둔감한 시장이네요. 거기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39페이지. 생산자가 생산 수준을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생산자가 진입하거나 퇴출되는데 탈퇴하는데 어려운 시장이 거기에 해당하네요. 뭐 슈퍼볼 같은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의 좌석수가 정해져 있잖아. 일부 이제 관객들이 많이 오려 그러면 임시용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또 위험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좌석수가 제한돼 있으면 입장권이 제한돼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고 극단적으로 좌석수가 제한돼 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슨 뭐 피카소의 그림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는 게 감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미적 감각이 별로 없으면 그냥 저걸 뭐 저렇게 돈 주고 누가 사지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학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걸 세상에 나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만큼 지불하면 그러면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되고 수요 곡선이 우하하게 되면 이 수요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가격은 치솟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만 보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응용은 거기 한번 살짝 읽어보시는데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는 대체재 이용 가능성이 어떻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 주는가 그거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나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갔어. 콜라 대신 대체할 만한 사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환타라든가 뭐 등등 콜라도 무슨 뭐 더 나눌 수 있겠죠. 뭐 제로 콜라도 있더구만. 그래서 설탕을 뺀 제로 콜라. 저한테 뭐 다 똑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뭐 민감한 사람은 코카콜라만 고집할 수 있겠지만 콜라 입장에서 여기다 렌즈를 갖고 쫙 보세요. 콜라 가격이 올라갔더니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할 만한 게 많으면 그러면 당연히 탄력성이 크지. 근데 뽀로로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 만들까요? 뿌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뿌로로 이런 게 만들어서 막 춤춰. 근데 애들도 그건 안다고. 쟤 뽀로로 아니잖아 이래버리면 못 간다고. 아예 압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 탄력성을 계산을 해봤더니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표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탄력성 다양한 재화에 대해서 탄력성을 추정해봤대. 주스나 소고기 같이 크게 묶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걸 묶어서 음료수 시장 이렇게 된다 할게. 그러면 음료수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다고. 그래서 이거를 범주라고 할까? 범주가 카테고리가 크면 이렇게 해서 뭐 탄산 음료 시장 아니면 그냥 음료 시장 이렇게 하게 되면 음료수 안 먹으면 우리가 뭐 물 먹거나 이거 외에 없으니까 탄력성은 좀 작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범주를 작게 보는 거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콜라 시장 이렇게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이 재화가 좁게 정의될수록 재화의 범위라고 할까? 범위를 좁게 잡으면 좁게 이렇게 하면 탄력성은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여기서야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관련 시장이라는 그 시장 획정하는 문제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 우리가 뭐 자격증 시장 하면 그 안에 뭐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뒤에 또 다시 보겠지만 뭐 변호사 자격증이다. 그럼 이거랑 무슨 경쟁 관계니 보안 관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체할 만한 뭐 보완될 만한 그런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탄력성 가지고 교차 탄력성 아니면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테고리로 하나의 상품 분류로 묶게 되는 것도 이걸 이용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세 번째 단락이요. 2017년에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해서 매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냥 약간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죠. 물건의 가격을 깎았대요. 아니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나라고 하면 아마존이 생각하는 거는 자신들이 파는 상품이 경쟁 상품과 뭐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에 사람들이 민감하다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가격을 좀 싸게 하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사람들이 왕창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가격이나 전략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존이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네요. 넘어갈게요. 자,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특정 재화에 대한 탄력성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달걀, 소고기, 생선, 주스. 약간 주스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좀 1보다 큰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그냥 붙여놨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우리는 마이너스 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서들은 다 마이너스 붙이고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에서는 뭐 알아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방향은 관심사가 아니야. 방향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숫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특정 아침 식사 시리얼 거기 보시면 좀 더 탄력성이 크네요. 대체할 만한 상품도 많고 등등 그렇다는 뜻이죠. 역시 또 특정 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기 탄력성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탄력성은요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우선 살짝 볼까. 재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건데 특성 중에서 대체 가능성 요거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요 측면에서 봤고요. 그 다음 밑에 탄력성과 경과된 시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시간과 또 탄력성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단기적으로 세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소비의 습관이라고 할까? 습관 아니면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비 씀씀이 같은 게 확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지. 생활 패턴도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에는 이게 급변하진 않는데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데 시간이 많아지고 길게 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장기계
장기에 가격 부담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바꾸기도 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들은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있네.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대응 반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낮아요.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비싸지거나 아니면 버스도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파업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서 뭐 지하철로 난리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예측하지 못하게 뭐 새벽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대응력이 낮지만 앞으로 이게 장기간 되고 지속되면 사람들이 그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되겠지. 대체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처음에는 당황하고 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늘 대응할 만한 그런 생존력을 버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장기에는 대응력,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휘발유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볼까요? 내용 밑에서 두 번째 줄 고전적인 예가 휘발유 시장인데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들은 사실상 꼼짝 못하고 가격 급등 전과 후에 휘발유 소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줄 보니까 전과는 이제 휘발유 가격 급등 전이죠. 그 전과 자동차도 같고 통근 거리도 같고 일 정도도 다 같아요. 근데 두 명이 때때로 차를 함께 쓰거나 카풀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대응 능력은 제한돼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력과 유연성, 조정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른 대체 수단을 사용하거나 차 같은 거 휘발유 많이 먹는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차는 소형차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직장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걸린다 그러면 회사 가까운 데로 이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카풀을 더 많이 이용하거나 대응 능력을 사용해서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거기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생산자에 대한 공급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경과 기간이 길수록 찾았습니까?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그 시간이 장기로 될수록 그 뜻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요. 이미 완전 가동 중인 생산자는 가격이 오를 때 단기에서는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잖아. 근데 장기가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슈퍼볼 같은 축구 그런 미식축구 경기장을 더 크게 만들거나 뭐 등등등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크기에 따른 탄력성 분류는 이거야. 두 번째 줄 보시면 1을 단위 탄력적, 기준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제로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하시죠. 자, 밑에 탄력성과 선형의 수요 곡선 나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수요 곡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탄력성은 위치와 기울기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탄력성을 우리 책에선 2라고 했는데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앞에는 기울기분의 1, 기울기의 역수라고 했죠. 요거야. 기울기 역수.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것까지 Q와 P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XJ라고 해서 XJ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밑에 선형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 위에는 다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기울기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거기 보시면 A점 찾았습니까? A점. A점에서는 자, Q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A점에서는 Q 소비량이 QX가 빵이 되니까 2으로 그래서 탄력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빵이 들어가니까 빵분의 얼마 이렇게 되면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 뭐 따로 C점이라고 돼 있네요. C점에서는 이게 가격이 빵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빵이고 Q는 거기 보면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PX가 빵이므로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가 빵이니까 분자가 빵이니까 여기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양 극단적인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 얘기를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나중에 직접 계산 뒤에서도 해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길이가 똑같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5가 되고 여기가 10, 요거 거리가 5, 요거 거리가 5. 요때가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거기 정 가운데 있는 게 여기가 B점, B점일 때가 단위 탄력적이고요. B점에서 A점으로 간다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B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A점으로 가게 될 때 보시면 여기에요. 기울기는 똑같고 위치가 지금 다른 걸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B점에서 A점으로 가게 될 때 가격은 비싸지네. 요거 따라가요. 요거 가격에 초점 맞추면 요거 따라갑니다. 이렇게 방향 아시겠죠? 그게 한꺼번에 표시된 게 여기잖아. 그래서 P는 점차 비싸지고 그 다음에 Q는 점차 작아지고 그러면 여기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P가 올라가고 얘는 작아지니까 이렇게 가면 탄력성은 점차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점까지 가게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선형으로 돼 있는 거 나와 있는데 우리 뒤에 연습 문제도 많이 있고요. 오른쪽에 직접 뭐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자, 어느 조그만 시골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에 대한 수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Q가 수요함수가 360 마이너스 P 이렇게 돼 있어요. Q는 월간 회원 수이고 P는 월간 회비가 됩니다. 가격이 $50일 때 회원권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그럼 P가 $50일 때는 Q값도 구할 수 있겠지. Q값 50입니까? 예, 거기 Q값 직접 하면 310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밑에 같이 또 B번입니까? 한 달에 $100일 때 이렇게 P가 $100일 때 요거 그러면 260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각각의 점 직접 수요 곡선 그려도 되고요. 탄력성 계산을 한번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요거 쭉 탄력성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우선 요 앞에 요 기울기분의 1인데 저 미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한 건데 여기 Q가 310 그리고 P가 여기 보시면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것도 직접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기울기는 일부러 맞춘 거야. 그 다음에 260 100입니까? 10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작아지고 P는 올라가니까 탄력성 계산하면 이쪽이 더 크다. 아이고, 왜 맞나요? 잘못했죠.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되면서 소비량은 작아지게 되면서 탄력성은 더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거기 C까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자,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완전 비탄력적이고 완전 탄력적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위치마다 달라요. 기울기 똑같을 때 거기 보시면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냥 하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 책에서 아예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Q가 고정돼 있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Q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빵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게 수평이 되면 가격이 여기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곱만큼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수요나 공급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Q가 거의 무한대로 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 탄력성은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그림 보시면 수직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 제출 볼까요?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은 흔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격이 극단적으로 제로가 되거나 무한대가 되면은 소비자나 공급자는 언제나 재와 간의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그에 가까운 경우는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기 잘 체크하시면 당뇨병 환자한테 인슐린에 대해서는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를 갖고 있다. 아시겠죠? 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요 곡선이 거의 수직이 되면 탄력성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로에 가깝게 되고요. 같은 논리로 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격이 비싸도 더 이상 생산 공급을 못 하는 거야. 거기 볼까요? 두 번째 줄에. 자, 공급량이 가격 차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특정 공연이나 운동 경기 입장권 같은 경우는 장소의 수용이 제한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완전 비탄력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한 가지 함의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 균형 가격은 변하는데 수량 Q는 변함이 없겠죠. 이게 만약에 수요다 그럼 공급이 변하거나 해도 Q는 변함이 없고요.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반대야. 가격이 거의 변함이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완전 탄력적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울기가 제로에 가까울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무한대가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줄 보시죠. 완만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수량의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평평하다 이게 완전 탄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약간만 변해도 수량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는데 라고 하면은 거기 다음 단락에 보시죠.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이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 요거 뒤에 많이 얘기할 건데 상품이 동질적이야. 여기서 동질적이란 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대체 가능하다는 거야. 저한테 콜라나 사이다 다 똑같은데 사이다가 2+1을 해. 아니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 그러면 사이다를 다 사는 거지. 어떤 걸 사도 개수가 저한테 중요한 거지. 사실 어차피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질적 재화. 아니면은 동질적인 재화. 거의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옥수수 농장주. 네, 그 사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 옥수수 같은 경우가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농산물, 휘발유, 뭐 이렇게 시멘트, 밀, 물론 유기농 이런 거 차이는 현실에서 있긴 하지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다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농장주가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은데 콜라 사이다가 저한테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쳐줄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리고 굳이 애써가지고 가격을 낮게 받을 필요도 없어. 거기 나와 있듯이 현행 가격에서 수요량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뭐 굳이 가격을 비싸게 할 것도 아니고 싸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다시 보시면 아니 상품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야? 동질적인 거야? 근데 이거 외에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자들이 비슷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산자들이 비슷한 비용 구조. 이건 뭐냐면 생산자들이 능력이 똑같다는 거야. 아니면 노동시장으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능력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노동자 5명이 필요한데 뭐 김씨든 뭐 누구든 어느 대학 나왔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5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현실에서는 노동자들도 숙련됐냐 그렇지 않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전공이 뭐냐 뭐 커리어에 따라 다르긴 하지. 근데 만약에 생산자들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비용 구조면 뭐 생산 측면에서 동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같은 말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진입과 탈퇴가 매우 쉬운 그러니까 진입과 탈퇴하는데 비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줄에 볼게요. 이런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비용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공급량의 차이는 산업에 진입하거나 또는 저 뒤에 시장 이론에서 할 겁니다. 산업에서 탈퇴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흡수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살짝 봤고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저기 나와 있는 뭐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탄력성 이렇게 소득이 충격을 주는 거니까 인컴이라고 쓰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저식에 따르면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하는 공식은 똑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식 바로 밑에 보면 충격을 주는 게 누구라고? 얘네들은 고정돼 있고 소득만 변화했을 때 이 소득이 충격이 되는 거야. 소득이 충격의 쇼크 변화, 충격의 원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소득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나타내는데 이때는 부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되면 열등제라고 합니다. 열등제.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열등제가 쓰레기 같은 비재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칭은 재화의 내재적인 질, 그런 특성 그런 걸 언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비자가 소비를 더하면 정상제.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0이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영향 안 받으면 뭐 중립제, 뭐 독립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열등제가 어떤 상품 범주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퀄리티가 낮은 상품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열등제가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버스표, 뭐 유스 호스텔, 핫도그, 뭐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버스표나 핫도그도 소득이 낮을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하나 먹을 거 2개, 3개 먹는데 버스도 내가 더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서 자가용을 샀어. 그럼 어떻게 돼? 자가용은 집에 모셔놓고 버스 타요? 그럼 또 이 자가용을 왜 샀어?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면 버스를 덜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일정 소득이 증가한 시점에서는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게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QX라고 할게. 소득이라 할게. 소득이 가다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꺾여졌다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등제이진 않고요. 여기까지는 정상제 이렇게 돼요. 방향이 우상향하는 방향이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죠. 근데 일정 소득 수준 넘어서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열등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봐주시죠. 그래서 이제 특히 소득이 0보다 큰 정상제 중에서 특히 1을 또 기준으로 해서 점띵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소득 탄력성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게 되면 음이네. 이게 열등제.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노말이라는 정상제 이렇게 되고요. 약간 느낌이 소득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약간 사치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내 소득 수준보다 소비량이 더 민감하게 지출되는 약간 사치스럽다. 뭐 그것도 이제 분에 넘치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사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재벌 회장이 뭐 외제차 산다. 그럼 사치스러운 게 아니지 뭐. 자, 그러니까 지금 소득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사치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세 번째 줄 가로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한 재화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려면 소비량과 소득 이건 뒤에 뭐 예산선 가지고 보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사치제는 수요량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치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증가에 따라서 더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요트, 집사, 미술품 이런 게 사치제네요.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상품 분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교차 탄력성 볼게요. 이거는 뭐가 된다고? 여기 보시면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다. 다른 재화 여기서 Y라고 표시했습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Y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제 소비량의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요. 자, 그래서 XY 크로스해서 표현을 하고요. 자, 똑같습니다. 밑에 씩 나와 있는데 Y가 변했어. 이거 헷갈릴 거 없어요. 저 수요함수식 저거 당연히 보시면 그대로 패턴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QX분의 PY 이렇게 되네요.
공식은 그대로. 이때도 부호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부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가격 탄력성만 이제 절대값을 씌우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놔두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기 보시면 47페이지. 그래서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보시면 이거 혼동 피하려고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있죠. 47페이지에 수요의 자체 가격 이렇게 얘기하네. 자체 가격. 그쵸? 그러니까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제 소비량이 미치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니까 자체라는 말을 빼고 이건 다른 제와의 가격이 변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교차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얘가 플러스 양의 값을 갖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대체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체적 관계는 네 번째 줄 볼까요? 다른 상표의 시리얼, 식당에서 먹는 식사와 집에서 먹는 식사, 아니면 뭐 대학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뭐 콜라 사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이다가 Y제야. 사이다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사람들이 사이다 소비를 줄입니다. 그 대신 대체할 만한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사이다 가격이 비싸졌는데 이렇게 콜라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변화 방향이 플러스잖아. 우리가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크게 변하면 대체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체 관계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완제는 뭐라고 그랬죠? 같이 소비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이다 소비량은 하락하게 되면서 이게 뭐 햄버거라고 할게요. 햄버거도 덩달아 안 먹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이다 가격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졌네. 부호가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실제 뭐 밑에 레퍼런스도 나와 있어요. 뭐 시리얼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얘기한 거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예제 2-6 있잖아요. 별표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통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에서 스탠다드한 문제니까 거기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따져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자, 48페이지 결론 봅시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이 챕터에서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웠고요. 단순화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공급과 수요의 틀을 이용해서 균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균형 가격, 균형 수량. 그리고 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 더 나가서 그 정도, 그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네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대부분의 사례는 단순화되어 있고 추상적이긴 한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 가지고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더 나가서 뭐 이렇게 기업은 요 탄력성이라는 걸 잘 이용해 가지고 재무적으로 돈을 많이 또 버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도 합리적 소비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뒤에 연습 문제, 복습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많이 있네. 그 말이 이제 20문제지 20문제 밑에 하나 뭐 이렇게 한 7, 8개씩 딸려 있으니까 꽤 되네요. 아셨죠? 지금 시간 있으실 때 조금씩 풀어봐 주세요. 중간고사 금방 4월이거든. 그러면 시험 보면 여기 있는 문제 비슷하게 많이 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